엘베강의 피렌체라고 불리는 도시, 독일 드레스덴의 가장 중심부에는요, 그 무대에 오르는 어떤 오페라보다도 더 극적인 운명을 살아온 전설적인 오페라 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젬퍼 오퍼죠. 이 건물은요, 그냥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에요. 파괴와 부활을 몇 번이고 거듭하면서 한 도시의 영혼 그 자체를 지켜온 말 그대로 불멸의 상징 같은 곳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한마디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위대한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는 왜 이 건물의 소리를 듣고 기적의 하프 같다고까지 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건물이 어떻게 독일 예술의 심장이 되었는지 그 탄생의 순간으로 가볼 거고요. 건축은 옷을 입는다는 아주 독특한 철학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혁명과 화염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잿더미에서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지켜본 뒤에 저 유명한 시간을 새기는 시계의 비밀을 풀고 마침내 우리도 기적의 하프 소리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이야기는 19세기 드레스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이곳에서 시대를 앞서간 천재 건축가 고트프리트 젬퍼와 음악계의 혁명가 리하르트 바그너, 이 두 거장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당시 독일 예술의 자존심이자 건축 기술의 정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외관이 내부의 둥그런 강당 모양을 그대로 드러내는 디자인이었는데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시도였죠.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젬퍼의 아주 독특한 건축 철학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젠퍼는요, 건물의 본질이 뼈대가 아니라 그 뼈대를 감싸는 옷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그의 유명한 피복 이론입니다. 자, 젠퍼 오퍼 내부에 들어가면 화려한 대리석 벽들이 눈에 띄는데요. 놀랍게도 이거 진짜 대리석이 아닙니다. 석고 위에다가 아주 정교하게 대리석 무늬를 그려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을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젠퍼는 재료 자체가 아니라 그 재료가 주는 느낌, 즉 잘 차려입은 옷이 주는 예술적인 힘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한 발상이죠. 젠퍼는 건축을 4가지 기본 요소로 설명했습니다. 그중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바로 화로였어요. 옛날 사람들이 화로 주변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공동체를 이뤘던 것처럼 건물의 심장 같은 공간을 의미하죠. 젠퍼 오퍼려에서 이 화로는 뭘까요? 네, 바로 관객과 예술가가 하나가 되는 공연장, 즉 강당입니다. 건물 전체가 바로 이 심장을 소중하게 감싸고 보호하는 형태로 설계된 거예요. 젠퍼 호퍼는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는 이 예술의 전당을 결코 비껴가지 않았죠. 이제 모든 것을 바꿔놓을 극적인 사건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무대는 바그너의 음악적 혁명이 폭발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1843년에 바로 여기서 초연된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을 보면요. 바그너가 유도동기라는 기법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영화음악처럼 특정 인물이나 감정에 고요한 멜로디를 붙여주는 거예요. 저주받은 네덜란드인의 폭풍 같은 주제와 그를 구원할 젠타의 온화한 주제가 서로 부딪히고 얽히면서 극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1849년 예술가였던 두 거장이 하루아침에 혁명가로 변신합니다. 젠퍼는 시가전을 위한 바리케이드를 설계하고 바그너는 무기고 습격에 가담했죠. 하지만 혁명은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두 사람 다 지명 수배자가 돼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이 도시와 오페라 하우스를 버리고 머나먼 망명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젠퍼 오프가 겪어야 했던 정말 끔찍한 파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았던 불굴의 재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이 건물의 기구한 운명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841년에 처음 문을 연 뒤에 화재로 모든 걸 잃었고요. 더 화려하게 다시 지었지만 이번엔 전쟁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의 모습으로 부활한 거죠. 연대기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1869년에 불이 나서 건물이 다 타버리자 드레스덴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망명 중인 젠퍼를 다시 데려와라. 우리 오페라 하우스는 젠퍼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결국 왕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망명 중인 젠퍼에게 재설계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1945년 연합군의 폭격으로 또다시 파괴된 후에는요,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서 이 건물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재개관일의 상징성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정확히 40년 전 폭격으로 모든 것이 멈춰버렸던 바로 그날을 기억하면서 당시 마지막으로 공연됐던 바로 그 오페라 마탄의 사수를 다시 무대에 올린 겁니다.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라 아픈 역사까지 전부 껴안고 다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자, 이제 폐허 속에서 다시 태어난 젠퍼 호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아주 독특하고 유명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무대 바로 위에 커다란 시계가 하나 있는데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자세히 보면 분침이 없어요. 그리고 5분에 한 번씩만 숫자가 툭 하고 바뀝니다.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왼쪽 창에는 로마 숫자로 시가 표시되고요. 오른쪽 창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분이 5분 단위로 표시돼요. 요즘 말로 하면 1841년에 만든 세계 최초의 디지털 시계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정답은 정말 기발하고 실용적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소음 때문이었어요. 당시에는 손목시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관객들이 시간을 보려고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서 딸깍하고 뚜껑을 여는 소리가 공연에 엄청난 방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젠퍼는 소리 없이 한눈에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기발한 시계를 고안해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버린 거죠. 자, 이제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그너가 극찬했던 그 기적의 하프, 과연 그 소리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기적 같은 소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젠퍼의 천재적인 설계 원칙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결과죠. 말발굽 형태의 구조가 소리를 객석 구석구석 고르게 퍼뜨려주고요. 아까 말했던 그 옷처럼 입힌 석고 마감재가 소리를 딱딱하게 튕겨내는 대신 부드럽고 풍성하게 분산시켜주는 겁니다. 또 깊게 파인 오케스트라 피트 덕분에 성악가의 목소리가 오케스트라 소리에 묻히지 않고 절묘한 균형을 이루게 되죠.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웅장한 로비에 딱 들어섰는데 진짜 대리석인 줄 알았던 벽이 사실은 정교하게 그려진 환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놀라움을 안고 마침내 공연장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공기마저 역사의 선율로 가득 차서 바그너의 음악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듯한 전율. 그것이 바로 젠퍼 호퍼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경험입니다. 건물은 그저 돌과 석고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젠퍼 호퍼는 드레스덴 시민들의 굳건한 의지, 예술가들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역경을 이겨낸 정신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혁명과 화재, 전쟁을 모두 이겨낸 이 건축물에 과연 영원히 깃들 수 있을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